임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PCL로 이루어진 엘란세에 대해서입니다. 엘란세는 폴리카프로락톤이라고 하는 콜라겐 유도제로 이루어진 성분이고요. 나중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영구 필러가 아닙니다. 엘란세는 마치 그 흰 찰흙처럼 보이고요. 저는 이거를 효과가 너무 좋아서 신의 찰흙이라고까지 부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몰딩이 잘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중에 콜라겐으로 바뀌었을 때는 딱딱하게 만져지지 않으면서 우리 조직과 잘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엘란세를 이렇게 실제로 뿌려보면은 지방이식 할 때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성상의 물질이 투사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밀가루 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엘란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치약 안에 알갱이들이 있는 치약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알갱이들이 PCL 입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PCL 입자들을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끔 만들려고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겔을 넣은 것입니다. 그 겔 안에 PCL 입자들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시켜 놓았고, 그렇게 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PCL 입자들을 3D 구조로 이렇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은 깎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새롭게 쌓는 역할, 그거를 엘란세로 할 수 있습니다. 찰흙으로 얼굴을 빚어내는 것처럼 엘란세로 이 3D 구조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엘란세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PCL 입자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요. 걔네들 주변으로 나중에 콜라겐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PCL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콜라겐들만 남겠죠. 콜라겐은 원래 정상 수명이 10년인데 보통 이렇게 엘란세에 의해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은 효과는 5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엘란세가 빠지고 나면은 물론 볼륨은 좀 줄어들겠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이 콜라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마크로파지들이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란세의 장점은 아무래도 네오콜라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피부 조직에 있어서 다시 시술을 할 때 좀 저항이 적습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떡진다고 하잖아요. 떡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항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디자인 컨셉은 역삼각형, 그 다음에 얼굴의 텐트 기둥을 다시 되살려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경우 풍선에 다시 바람을 넣어서 팽팽하게 해준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얼굴을 튜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두 경우는 왼쪽에 있는 얼굴들을 오른쪽으로 역삼각형 얼굴로 되돌려주는 그런 컨셉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특히 턱뼈라든지 광대를 깎아가지고 여기가 축 처졌다. 그런 경우는 텐트의 기둥이 짧아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텐트의 기둥을 되살려주면 얼굴이 다시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미성숙한 분들은 그 뼈의 미성숙한 부위를 다시 보충을 해주게 되면 텐트의 기둥이 되살려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맨 왼쪽에 있는 얼굴에서 오른쪽에 있는 얼굴처럼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소프트 티슈 로스에 의해서 얼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전체적으로 쭈글쭈글 거리는 경우, 전체적으로 바람을 넣어준다는 기분으로 골고루 그 슈퍼피셜 팻 패드 쪽, 그 다음에 딥팻 패드 쪽의 부족한 부위들을 메꿔주게 되면 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팽팽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여성과 좀 틀립니다. 헐리우드에 보면은 그 남자한테 여기다가 필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웃을 때 여기 복숭아 하나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앞볼은 너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웃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프라 오비탈 리지를 좀 강조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템플하고 칙 라인이 가급적이면은 스트레이트한 패턴으로 가주면 좋습니다. 이 경우도 그 템플하고 턱 라인이 좀 강조가 돼서 좀 더 남성적인 얼굴을 댄 모습인데요.
특히 턱이 좀 짧고 빈약한 경우 이 턱 라인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주면,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여기가 폭이 너무 좁은 거는 약간 한 라인 정도 엘란세를 깔아서 좀 턱을 조금 빼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남자가 50세가 넘으면 약간 아줌마같이 변하는데, 그런 남자의 얼굴을 저렇게 약간 남성성을 되살려주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소프트 티슈가 좀 많이 로스된 모습입니다. 그 골격 자체는 원래 타고난 골격, 수프라오프탈 리지, 턱끝, 뭐 얼굴의 비율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얼굴에 소프트 티슈가 많이 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충을 해줬더니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렇게 되고요. 이마 중간에 꺼진 부위, 그 다음에 코에도 살짝 넣고, 그다음에 웃을 때 여기에 주름이 여러 갈래로 생기는데 그런 뺨하고 앞볼 쪽에 소프트 티슈를 좀 보완을 해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좀 팽팽하고 좀 더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튜닝이죠. 이마를 좀 더 팽팽하게 해주고, 코가 꺼진 부위를 메꿔주고, 그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서양 배 모양처럼 좀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특히 옆에서 봤을 때 턱을 라인을 살려줘서 약간 이렇게 심통맞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죠. 얼굴이 전반적으로 세련되게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얼굴을 자꾸 보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의 얼굴이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어려 보이려면은 앞볼하고 뺨 같은 게 약간의 좀 볼륨이 있는 것이 좋은데, 특히 뺨을 시술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뺨 자체에다가 많이 넣게 되면은 나중에 볼륨이 차올랐을 때 그 부위가 무거워져서 뺨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2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 중반부터는 그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찍은 모습입니다. 왼쪽은 굉장히 좀 약간 피곤해 보이고 날카로운 느낌이라면은 오른쪽은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엘란세는 맞게 되면 어느 정도로 붓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란세는 혹시 메시셀룰로스가 2달 정도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넣었을 때의 그 필러 넣었을 때처럼 그 빵빵한 느낌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다시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3개월 뒤의 모습이고요. 턱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턱이 좀 짧고 얼굴이 처진 경우, 특히 얼굴이 통통한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 턱 끝을 살짝만 튜닝을 해주게 되면 얼굴이 V라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트루한 색소 침착이 아니라면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그 다크서클은 엘란세로 충분히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눈 밑, 팔자,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턱 끝, 그 다음에 마스터머슬 보톡스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엘란세는 4개밖에 쓰지 않았는데 울세라 400샷과 그 다음에 보톡스하고 더불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죠. 엘란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강의를 아무리 오래 해도 막상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엘란세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다보면은 뭉쳤다, 뭐 유가정이 생겼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엘란세는 사실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시술입니다. 스컬트라고 엘란세 둘 다 모두 좀 힘든 시술인데, 특히 스컬트라는 액체기 때문에 좀 몰딩이 잘 되는데 엘란세는 겔이기 때문에 스컬트라보다는 조금 더 시술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엘란세가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술 후의 결과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필러나 그 지방 이식이나 엘란세나 결국에는 디자인을 해부학적으로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시술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맡은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